제도라는 게 요즘 뭐 워낙 많이들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.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해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해요. 계속해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텨보지만 결국은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. 언젠가는. 그랬을 때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없으면 이번 상황은 뻔해요. 뭐 첫 번째 떠오르시는 거 채권자가 소송 들어오겠죠. 그리고 가압류 들어오겠죠. 통장 일단 묶어버립니다.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드사에도 가압류를 걸어서 매출금 들어오는 것도 다 묶어버려요. 그럼 결국 이분은 어떻게 되죠? 그냥 망하는 거죠, 망하는 거. 그러면 채권자가 돈을 얼마나 받아갈까요? 그분이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, 아니면 카드 매출 들어올 거, 아니면 식당에 뭐 설비라도 있다면 그거라도 압류해서 찾아갈 수 있겠죠. 그게 얼마나 될까요? 얼마 안 되죠. 차라리 이분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예요. 그래서 개인회생은 이분이 장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번 돈으로 채권자한테 빚을 갚게 해주자고 생긴 제도입니다. 단순하게 채무자가 빚을 얼마나 탕감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거죠. 당장 그분이 사업 망하고 가게 문 닫고 그 상황보다는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번 돈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거예요. 그러면 이 개인회생 제도를 네.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신청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? 조건은 뭐 간단하게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노력해서 빚을 갚아보겠다는 의지가 되겠죠. 개인생 의지. 법률적인 조건은 간단한데요. 첫 번째는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돼요. 너무 당연하죠. 재산 많으면 그 재산 팔아서 빚 갚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. 두 번째는 소득이 있어야 돼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이라는 게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래서 일정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인정되는 분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때 그래서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?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라는 걸 정해놨어요. 1인 가구가 올해 기준으로 133만 원이거든요. 이거보다는 많이 벌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뭐 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거보다 못 버는 분은 차라리 파산으로 해서 빚을 다 그냥 탕감 받으라는 거고. 그러면 그 개인회생을 하면 얼마를 갚아야 하고 또 몇 년 정도 갚아야 되는 거죠?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. 이게 결정하는 공식이 있어요. 간단하게 큰 공식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. 뭐 공장을 운영하시면 기계나 설비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라고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재산을 지키게 해주는데 대신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돈을 벌면 그 버는 돈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최저 생계비라는 거, 내가 먹고 사는데 쓰는 돈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내라는 거죠. 생활은 당연히 빠듯해지게 돼요.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변제금 내는 동안에는 좀 정말 검소하게 사셔야 됩니다. 이 회생을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셔서 잘 회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회생 중간에 실패하시거나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? 개인회생이 기본적으로 변제 기간이 있어요. 3년이거든요. 길게는 5년까지 내실 수도 있습니다. 최장. 법원에서 정해준 그 매달 내야 되는 금액 그걸 내기가 어려워져서 못 낼 수 있어요. 이런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.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됩니다. 중간에. 그럼 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느냐? 내가 예를 들어서 3년 갚기로 했는데 1년 반 열심히 갚았는데 중간에 실직을 하거나 장사가 더 안 돼서 돈을 못 내서 폐지를 당했다. 그러면 그동안 냈던 돈이 다 없어져 버려요. 비용 들어간 거, 그 다음에 이자,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을 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 1년이든 2년이든 열심히 내다가 중간에 폐지돼 버리면 채권자들은 그거부터 까는 겁니다. 이자부터. 근데 그 이자도 연체가 이미 됐던 분이니까 연체 이자로 계산해서 까는 거죠. 그러니까 원금이 하나도 안 줄어져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개인회생 중간에 잘못되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회생 신청하셨다가 중간에 폐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실제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
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분들 뭐 고민 되게 오래 하시죠. 몇 달씩 뭐 인터넷 찾아보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어느 사무실 선택할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과연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좀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을까?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까? 이런 고민도 많으시잖아요. 잘 찾아보시고요. 세 군데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세요. 꼭 한 곳만 상담을 해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도 해보시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사무실, 내 사건 정말 잘 뭐 성심을 다해서 처리해 줄 것 같은 사무실, 신뢰가 가는 사무실 꼭 찾아서 일을 진행하세요. 수입료도 중요합니다. 너무 비싼 곳 안 되겠죠? 근데 너무 또 싼 곳도 뭐 일을 제대로 처리해 줄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. 적정한 수입료 부르는 곳 잘 찾아서 방문하세요. 중요한 거 법무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최소한 직접 사무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건 꼭 확인하시고 맡기시면 좋은 결과 꼭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